서울 성북구 어느 골목길,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이지만 이미 거리에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5살 이순택 할아버지가 낡은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거리를 청소하며 폐지를 줍는 일장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그저 폐지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가끔은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죠. 할아버지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만약 들었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아니지,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할아버지는 이런 어려운 말들을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측은한 표정을 지었죠. 나이가 드시니 혼자 말씀이 많아지셨나 보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에게는 하루 중 절대 빼먹지 않는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후 2시에 성북구립 도서관에 가는 것이었죠. 아무리 몸이 아파도 날씨가 나빠도 이 시간만큼은 꼭 지켰습니다. 도서관 직원들도 이제는 할아버지의 일정을 다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동네 주민 김씨 아주머니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참 이상하긴 해도 덕분에 우리 동네가 제일 깨끗하긴 하네요. 다른 동네 가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는데 우리 동네는 정말 깨끗하죠.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여기긴 했지만 그분 덕분에 동네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건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왜 그런 어려운 말들을 혼자 중얼거리는지 말이죠. 할아버지 자신조차 때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만 복잡한 수식들이 떠오르는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그저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만 들 뿐이었습니다. 성북구립 도서관, 오후 2시 정각. 할아버지가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박지훈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4살의 지훈은 물리학과 대학생으로 등록금을 벌기 위해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 할아버지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또 오셨네. 지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어서 그런지 항상 특유의 냄새가 났고 옷도 늘 똑같은 것만 입고 다녔거든요.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해할까봐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이용 규정상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할아버지는 인사도 없이 곧장 자연과학 코너로 향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물리학 서가 앞에 서서 책들을 훑어보더니 대학원 수준의 양자물리학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죠.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설마 저런 어려운 책을 정말 읽으시는 건 아니겠지. 그냥 보는 척 하시는 거겠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진지 그 자체였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죠. 심지어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까지 했습니다. 지훈이 슬쩍 다가가서 봤을 때 거기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상하다. 지훈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적은 수식들이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해 보였거든요. 물리학을 전공하는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고급 수식들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아시는 건가?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에 온 할아버지는 아이들 코너 근처에서 한 초등학생이 수학 숙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는 분수 계산 문제 앞에서 끙끙거리고 있었죠. 얘야, 뭐가 그렇게 어려우니?
할아버지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는 마음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이 분수 나눗셈이 너무 어려워요. 할아버지는 아이 옆에 앉더니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수를 나누는 건 곱셈으로 바꿔서 하는 거야. 나누는 분수를 뒤집어서 곱하면 되거든. 그의 설명은 정말 쉽고 명확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던 문제가 할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나니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명쾌해졌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우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예전에 좀 공부하셨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며칠 후 지우는 물리학 과제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뉴턴 역학에 관한 문제였는데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때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풀리지 않던 물리학 문제지에 누군가 답을 적어 놓았거든요. 그것도 아주 깔끔하고 정확한 필체로 말이죠. 주변을 둘러보니 할아버지가 자연과학 코너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제 문제지에 왜 낙서를 하신 거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아, 미안해. 지나가다가 보니까 답이 보여서 그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화가 나서 문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적어 놓은 답들을 자세히 보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모든 답이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지훈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상세한 해설이 적혀 있었죠. 이게 다 맞다고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손을 휘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적은 것뿐이야. 틀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훈은 이미 확인해 봤습니다. 단 하나의 오답도 없었어요. 그것도 대학교 2학년 수준의 고급 물리학 문제들을 순식간에 풀어버린 거였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호기심과 자존심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물리학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가끔 머릿속에 이상한 것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게 뭔지는. 할아버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 하지만 안개에 가려진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부터 지훈과 할아버지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가 도서관에 올 때마다 슬쩍슬쩍 관찰했어요. 할아버지가 읽는 책들, 적는 메모들, 그 모든 게 궁금했거든요. 며칠 후 지훈은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혹시 물리학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 문제 푸신 걸 봤거든요. 정말 잘하시던데.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리학과 학생이지만 성적은 늘 바닥권이었거든요. 이번 학기 시험에서도 떨어지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조금씩 해보자. 하지만 내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둘만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도서관에서 만나 물리학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할아버지의 설명 실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복잡한 공식들을 일상생활의 예시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거든요. 뉴턴의 제2법칙이 뭔지 아니?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F는 ma죠? 지훈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공식만 외운다고 물리학을 아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이 뭔지, 가속도가 뭔지 제대로 이해해야지.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책상 위에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연필을 밀면 어떻게 될까? 움직이죠. 왜 움직이는 거지? 지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힘을 가했으니까요. 맞아. 그럼 더 세게 밀면 더 빨리 움직이고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힘이 클수록 가속도가 커지는 거지.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야. 며칠간의 수업이 지나면서 지우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교육 방식은 생각보다 엄격했어요. 특히 지훈이 대충 넘어가려 하거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가차 없었거든요.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해봐.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었어요. 지훈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틀렸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지훈의 머리를 톡 쳤습니다. 그냥 외운 거 아니야? 아야. 지훈이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가 왜 때리세요?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물리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야.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왜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걸까? 지우는 머리를 비비며 다시 생각해봤어요.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입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이제야 제대로 된 답이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엄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지훈이 도서관에 늦게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숙제는 했니? 숙제요? 아, 그냥 대충 봤어요. 지훈이 성의 없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대충이라고? 그러더니 지훈이 가져온 김밥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대충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김밥도 대충 주지. 아니 할아버지, 농담이었어요. 지훈이 급하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돌아서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짜로 공부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는 시간 낭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거든. 지우는 그때서야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자신을 가르치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였죠. 죄송해요, 할아버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지훈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더니 김밥을 다시 내밀었어요. 약속하는 거야? 네, 약속해요. 그날부터 지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주는 문제들을 정말 열심히 풀어왔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끈질기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도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할아버지에게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라고 중얼거리거나 지훈을 못 알아보는 듯한 눈빛을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으면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 미안해. 나이가 드니까 가끔 헷갈려서. 그러면서도 물리학에 대한 할아버지의 지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대학교 교수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고급 이론들을 척척 풀어서 설명해 주었거든요. 심지어 최신 물리학 이론들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설명하던 중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이상해. 이 이론이 왜 내 머릿속에 있지? 할아버지는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 공부하자. 지우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물리학을 잘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직접 묻기에는 뭔가 조심스러웠어요. 할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훈과 할아버지 사이에는
묘한 정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리학을 배우려는 학생과 가르치는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진짜 제자와 스승 같은 관계가 되었거든요. 지우는 할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군고구마를 사다 주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맑은 날에는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할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기억 문제는 점점 더 자주 나타났어요. 어떤 날은 지훈을 보고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다가 10분 뒤에는 우리 어제 어디까지 공부했지? 라고 물어보는 시기였죠. 지훈은 그런 할아버지가 안쓰러우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물리학에 관해서만큼은 할아버지의 기억이 놀랍도록 또렷했어요. 복잡한 공식들과 이론들을 마치 어제 배운 것처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거든요.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 현상을 설명해봐. 할아버지가 문제를 냈습니다. 지훈이 열심히 답변했지만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어요.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지훈의 머리를 톡 쳤습니다. 아야, 뭘 틀렸는데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일 때 시간이 느려진다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왜 그런지 원리를 설명해야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했어요. 그럼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라서요? 맞아. 빛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변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공부하다 보니 지훈의 실력이 놀랍게 향상되었어요. 대학교 수업에서도 교수님의 설명이 훨씬 이해하기 쉬워졌고 동기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도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요즘 물리학 실력이 많이 늘었네? 같은 과 친구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 지훈은 할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한편 할아버지는 지훈을 가르치면서 뭔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가끔 혼자 중얼거리곤 했거든요. 오랜만에 학생을 가르치니까 기분이 좋네. 내가 언제 학생을 가르쳐 봤지? 할아버지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 당황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과거가 궁금해졌어요. 분명 단순한 폐지 할아버지가 아닐 텐데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직접 묻기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억하기 싫어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에 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런데 이상해. 오늘 아침에 누군가 나를 찾아왔는데 할아버지는 머리를 쥐어짰어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찾아왔다고요?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나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런데 나는 교수가 아닌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정말 혼란스러워했어요. 교수님이라고요?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의 정체와 관련된 단서일까요? 그 사람이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총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상태가 평소보다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끔 같은 설명을 반복하거나 갑자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할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 조금 더 해야지.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험 준비 때문에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죠. 시험 하루 전인 일요일 오후, 지우는 언제나처럼 도서관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는데도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늦으신 적이 없는데. 지우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1시간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2가지 생각이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걸까? 처음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지금까지 충분히 배웠으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어른이시니까 알아서 집에 가실 거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지우는 도서관을 나와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소에 다니던 길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폐지를 주우러 다니던 골목들, 쉬어가던 공원 벤치들,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훈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더욱 심해졌어요. 내일 시험인데 이러고 있어야 하나? 지금까지 준비한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기적인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계속 망설였어요. 할아버지는 어른이시니까 괜찮으실 거야. 나는 내일에 집중해야지.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지만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물리학 문제집을 펼쳐봐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이건 기초야. 틀리면 꿀밤이다. 너 같은 좋은 학생이. 밤이 깊어갈수록 지훈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지우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없이는 정말 시험을 못 볼 것 같아. 단순히 물리학 실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의지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시험 따위 나중에 또 볼 수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하나뿐이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혹시 어르신 찾고 계신 분이세요? 길을 잃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지우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올랐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가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지훈이 달려가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더니 지훈을 보고 눈이 반짝였어요. 지훈아, 내가 왜 여기에? 걱정했잖아요. 도서관에 안 오셔서. 지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 집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잃었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경찰관이 다가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오후부터 계속 헤매고 계셨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신고해 주셔서 모셔왔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곤란했거든요.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내일 시험 아니었니? 왜 나를 찾으러 왔어?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털어놨어요. 할아버지 없이는 정말 시험을 못 볼 것 같아서요. 뭔 소리야? 너는 이제 충분히 실력이 늘었어.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움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제게 진짜 선생님이 되어주셨거든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마워.
너 같은 제자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할아버지도 제게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럼 마지막 수업을 해야겠네. 시험 전에 말이야. 지금요? 새벽 4시인데요. 좋은 제자를 위해서라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지. 할아버지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 3개 확인하자. 새벽 찬 공기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설명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어요. 양자역학의 핵심을 잊으면 안 돼. 네, 관측자 효과죠.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이요. 그리고 뉴턴 역학의 기본은 힘과 운동의 관계입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 이제 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하지만 할아버지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틀리면? 지훈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꿀밤이죠. 둘이서 함께 웃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시험 잘 보고 꼭 결과 알려드릴게요. 그래,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을게. 할아버지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분명 잘할 거야. 지훈은 할아버지를 고시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험까지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꿀밤을 맞으며 배운 물리학 원리들, 따뜻하게 격려해주던 목소리들,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할 수 있어. 지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걸 믿고 해보자. 시험 당일 아침, 지우는 놀랍도록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긴장해서 손이 떨렸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넌 분명 잘할 거야. 시험지를 받자마자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문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양자역학 문제를 보자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입자에 영향을 준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상대성 이론 문제에서는 할아버지의 꿀밤이 생각났습니다. 광속은 절대적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변하는 거야. 뉴턴 역학 문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연필을 밀어보며 설명해 주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문제를 풀면서 마치 할아버지가 옆에서 응원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틀려도 괜찮아. 다시 생각해 보면 돼.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물리학과 전체 1등이었거든요. 그것도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말이죠. 교수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박지훈 학생, 이번 답안이 정말 독창적이었어요. 특히 양자역학 서술 문제에서 보여준 깊이 있는 이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지훈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누구에게 따로 지도받았나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정말 특별한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자연과학 코너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1등 했어요. 지훈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역시 내가 믿었어. 정말 잘했구나.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물리학과 건물에 볼 일이 생겨서 찾아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우연히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대 물리학과 교수들의 사진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지훈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 이 얼굴이.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젊은 남성의 얼굴이
할아버지와 똑같았거든요. 명패를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순택 교수 1965-2014 10년 전 연구 중 사고로 실종. 국내 양자물리학의 권위자. 지우는 급하게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교수님.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 나는 그냥 할아버지인데. 선생님이 이순택 교수님이시죠?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순택, 그게 내 이름이구나. 마치 처음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10년 전에 실종되셨던 분이에요. 양자물리학의 권위자셨고, 권위자라. 할아버지는 자신의 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었구나.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교수든 할아버지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를 가르칠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거야. 그날부터 지우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할아버지를 더욱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었고 지우는 그런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도서관에서는 다른 학생들도 할아버지에게 물리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틀리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꿀밥을 날렸고 학생들은 아야 라고 소리치면서도 즐거워했어요. 어느 날 새로운 학생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할아버지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려워? 이건 기초인데. 틀리면 꿀밤이다. 탁! 어김없이 꿀밤이 날아갔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하시네. 할아버지가 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제자를 만들려면 엄해야지. 그래야 진짜 실력이 늘거든. 지금도 성북구립 도서관 자연과학 코너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잃어버렸던 천재 물리학자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가 말이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진짜 스승은 지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힘을 주는 사람이야. 진정한 스승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죠? 여러분에게도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선생님이나 멘토가 계셨나요? 댓글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감동이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